그래서 법률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 정도로 요약해 놨으니까 자세한 것은 그 뒤에 또 나와 있죠. 6조에 보면 임대차 계약의 갱신이 나오는데 여기서 갱신은 묵시적 갱신이에요. 서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날짜가 지나가면은 임대차 계약이 갱신된 걸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게 임대차 기간이 이제 이미 돼 있는 사람들이 만료 전 6개월에서부터 2개월 전 2개월 사이에 어떤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뭔가 의사표시를 해서 해야 되는데 아무 얘기도 서로 없었다.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2년 동안 다시 2년 주택은 89년부터 바뀌었다 그러죠. 2년으로 당사자들이 1년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그냥 그것은 2년으로 유효하다 그런 얘기죠. 물론 임차인에게 유리한 조항이죠, 이거는. 그래서 2년이 되는데, 요것이, 이 내용이 6개월에서 2개월이라는 말이, 이것이 지난 6월 9일에 바뀌었어요, 얼마 전에. 한 달 남짓 됐는데, 2020년 6월 9일에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 6개월에서 2개월 사이라는 기간은, 요 내용은 금년 12월 10일에, 그러니까 개정하고 나서 6개월이 경과된 날이 금년 12월 10일이 돼요. 그래서 이 조항은 2020년 12월 10일에 시행되는 것이고, 그럼 그전에는 뭐냐면은, 그전에는 이게 1개월이었어요.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묵시적 갱신이 된다. 그러니까 현재도 2개월이 아니라 1개월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1개월에서 2개월로 바뀐 거는 임차인에게 유리한 걸로 이렇게 해석돼요. 임차인에게 유리한 걸로. 자, 이제 그 묵시적 갱신이라는 걸 일단 이해했고요. 거기서 6개월에서 2개월 사이. 또 현재는 12월 9일까지는 6개월에서 1개월이다. 요게 이제 머릿속에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6조의 2에서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식으로 6조와 같이 묵시적 갱신됐을 때 임대차 계약 기간은 몇 년이냐? 2년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임차인은 언제나 해지할 수 있어요. 2년 기간 중에.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만 임차인은 언제나 해지할 수 있어요. 근데 해지의 효력은 3개월 후에 발생한다 이거죠. 3개월 후. 왜냐하면 임대인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뭔가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빼주려면 준비기간이 필요하니까 3개월 후에 효력 발생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조항이 있는데 언제나 해지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다음, 요번에 이제 6조의 3이 이제 요번에 신설된 것이죠. 6조의 3이 신설된 것인데, 이것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임차인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도 계약갱신 해서 갱신 요구권을 발동해서 갱신을 하게 되면 존속기간이 2년이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 묵시적 갱신은 그대로 유효해요. 계약갱신 요구를 하지 않고 좀 전에 봤던 묵시적 갱신 6조에서 그와 같이 6개월 사이에서 1개월 또는 12월 10일부터는 6개월 사이에서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의사표시 없이 그냥 지나가면 묵시적 갱신은 그냥 되는 것이고, 묵시적 갱신은 그대로 유효한 거고, 그렇게 됐을 때 나중에 그 사람이 또 계속 임차인이 계속 있고 싶으면은 그 갱신된 2년이 지나고 나서 또 다시 계약갱신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계약갱신 요구. 여기서 계약갱신 요구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계약갱신 요구권도 6조의 계약의 갱신과 마찬가지로 그 기간 내에 해야 되겠죠. 다음 7조를 보면은 7조 그럼 월세나 보증금을 증 또는 감할 수 있겠죠.
증감. 이제 우리나라 현재 같은 경우는 주택값이 계속 올라가는 지역에서는 감한다는 것은 뭐 쉬운 얘기는 아닐 테고 계속 징이 있는데 어쨌든 뭐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은 감 요구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단서가 증감, 감은 아무 때나 요구할 수 있는데 증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하고 나서 1년 이내에는 금지된다 그런 얘기죠. 그것이 7조에 나와 있어요. 7조. 그리고 또한 증액할 때는 상한선은 5%를 넘어설 수 없다 그런 얘기죠. 5%를 넘어설 수 없는데 또 조례로 지자체에서 정할 수 있다. 물론 5% 이내로 하겠죠. 예, 5% 이내로 정할 수 있다. 그게 있고 5% 상한선이라는 조항이 있고 다음 7조의 2가 있어요. 7조의 2. 그러니까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또는 뭐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꿀 때 이게 해당될 텐데 이때는 그 5%가 아니고 현재는 4%예요. 그 밑에 나온 4%. 그래서 1과 2 중에 작은 건데 1은 10%니까 뭐 이건 적용될 여지가 없고 2에 의해서 계산하면 현재 4%에 나와요. 그래서 그 계산 방법은 한은에 가면은 기준금리가 이제 0.5%가 나와 있고 또 거기다 3.5%를 더하는데 3.5%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5%와 또 4%는 보증금 월세 전환할 때 쓰는 율은 4%가 있고 또 월세 보증금 이것은 올릴 수 있는 상한선이 1년 초과해서 해야 되는데 5%를 넘을 수 없다 그런 얘기죠. 네, 이렇게 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간단히 봤고요. 그럼 이 보도자료를 보도록 하죠. 법무부에서 나온 보도자료. 여기 보면은 중간에 크게 이번에 바뀐 것이 계약갱신 청구권이죠. 계약갱신 청구권. 이것은 우리가 6조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에 따라서 6개월 전부터 1개월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이것은 이제 12월 9일까지죠. 12월 10일부터는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요구할 수 있다 얘기죠. 그 기간을 지나면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죠. 예. 12월 10일부터는 6개월에서 2개월 사이다. 그럼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은 뭐 그 정도면 될 걸로 보여요. 갱신 거절했을 경우에는 뭐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데 그건 그 해당되는 사람들이 보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요. 허위로 갱신 거절을 했다. 그런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본 그 법정 전환율 월세하고 전세를 따질 때 그 월단 임대료를 일단 계산해서 월단 임대료를 계산해야 되는데 전세금은 4%로 계산한다 그런 얘기죠. 4%로. 그래서 해당되는 분들은 뭐 계산해 보면 되겠고요. 두 번째 전월세 상한제는 아까 5%였죠. 5%인데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도 있다. 달리 정할 수 있다. 다음에 그 중간 그 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은 그 요번에 그 임대차 계약에 대한 신고제가 도입되는데 요건 내년 6월부터 시행할 걸로 본다 이거죠. 당장 여태까지 뭐 이건 사실은 진작에 했어야 된 문제였죠. 그래서 주택에 대한 임대차 내역을 파악하려면은 이 신고제가 우선되는 거였죠. 그동안에 국세청에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느라고 고생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법 만들어놨으면 간단한 건데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것은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다른 법률이죠. 그래서 요번에 신고하지 않았는 요번에 이제 법률 개정되지 않았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뭐 8월 아마 오늘쯤이나 내일쯤 통과될 걸로 보이는데 시행은 내년 6월에
할 거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보시고 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죠. 3페이지. 이건 문제가 있으니까 좀 문제를 푸는 의미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임차인은 언제부터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 이번에 신설된 거죠, 를 할 수 있는가. 신설법조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이죠. 이거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6개월부터 1개월 사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1개월 이전에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조항은 7월 31일부터 시행되는 거예요. 계약갱신 요구는 이미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한 달 전까지는 청구를 해야 된다. 그래야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근데 12월 10일부터는 이것이 이제 2개월로 1개월이 아니라 2개월로 바뀐다 그런 내용이죠. 아까 한 거 다시 본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임차인에게 몇 번의 갱신 요구권이 부여되는가. 이것은 한 번에 그친다고 했죠. 그래서 2+2 해서 4년까지 보장된다 그런 얘기죠. 세 번째, 묵시적 갱신도 갱신 요구권 행사로 보는 것인가.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에 보면은 묵시적 갱신을 우리가 봤었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 6개월에서 1개월 또는 6개월에서 2개월 사이가 지나가면은 묵시적 갱신이 되는데, 그것과 이 갱신 요구권은 별개다 이거죠. 그러니까 묵시적 갱신이 됐을 때에는 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니까, 또 묵시적 갱신이 됐으면 또 2년 연장될 테고, 또 나중에 갱신 요구권 행사하면 또 2년 연장해서 뭐 앞으로도 4년 더 있을 수 있는 것이죠. 4번. 법은 7월 31일 날 시행됐죠. 법 시행할 때 잔존 기간이 한 달만 남아 있으면 모두 갱신 요구할 수 있는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다만 계약 기간이 한 달이 남아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죠. 한 달이 남아 있지 않고 그러니까 이것은 임대인이 가령 뭐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하겠다 했다 하더라도 한 달이 남아 있었으면은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임대인이 아무 얘기도 안 한다면 뭐 그냥 뭐죠? 묵시적 갱신으로 그냥 넘어갈 테니까 상관이 없는데, 임대인이 뭔가 액션을 취했을 때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거죠. 다만 그 행사 기간이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였었죠. 그러니까 임대인이 뭔가를 임대인도 뭐 계속 임차하는 데 대해서 이의가 없고, 서로 이의가 없으면은 묵시적 갱신이 될 테니까 필요가 없는데, 갱신 요구를 한다는 거는 임대인이 다른 행동을 취했을 때 임차인이 계속 있기를 원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야 갱신 요구권을 하는 거니까. 뭐 그렇지 않다면 그냥 묵시적 갱신이 될 테니까. 그렇죠. 5번에 보면은 법 시행, 그러니까 7월 30일 이후에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하고 제3자와 새로운 계약을 맺었다. 그러니까 법 시행 전에 계약을 했다.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 기간은 7월 30일 이후에 끝나지만은 가령 뭐 8월 10일 날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다. 그러면 이것은 7월 10일까지 의사표시를 서로 했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법 시행 전에 그 기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얘기죠. 요 부분은. 근데 뭐 이 부분은 거의 다 아직 안 지나갔나요? 한 달이니까 아직도 유효한 조항이네, 이 부분도. 가령
8월 10일이 만기다. 그러면은 7월 30일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8월 10일이 만기면은 7월 10일까지 7월 10일에 임대인이 다른 사람과 계약을 맺었다는 전제 조건이죠, 이거는. 그렇죠? 이전에. 의사 표시를 하고 맺었다는 얘기죠.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고서 다른 사람과 계약을 했다. 그런 경우죠. 이 경우는 이제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이제 가능한 경우는 그 뒤에 나오는데, 한 달이 남아 있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근데 임대인이 7월 31일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 갱신을 할 수 있다. 임차인이 요구할 수 있다 이거죠. 다시 한번 그냥 차례대로 읽어볼까요? 7월 30일 5번 7월 31일 이후 계약 기간이 끝나는 경우, 첫 번째 케이스가 임대인이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계약 갱신을 안 하겠다 하고 다른 사람과 7월 30일까지 이미 계약을 했다 이거죠. 그러면은 임차인은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런 얘기죠. 이건 뭐 이미 지나간 거네요. 그러니까 7월 30일 이전에 계약을 맺었으니까. 그리고 다음 3페이지에 보면은 임대인이 7월 31일 법이 시행된 이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권이 부여된다. 다음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임차인에게 대해서 갱신 거절을 하겠다 이렇게 한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7월 31일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니까. 그렇죠? 이것은 임대인이 다른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다음 3번 보겠습니다. 6개월에서 1년 1개월 사이에 이미 임차인과 현재 있는 임차인과 갱신계약을 한 경우에도 5% 임대료 증액 상한을 요구할 수 있나? 이것은 이제 약간 복잡한데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이미 임대차 계약이 된 것은 이제 유효한 걸로 봐서 다시 한 번 더 나중에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고, 또 하나는 현재 계약한 것을 5%로 상한선을 임대료가 5% 넘는 경우 상한선 5%로 적용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는 것이지 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갱신 요구권, 가령 월세가 8%가 올라갔다 그러면은 5%로 낮출 수 있는데, 그러면 갱신 요구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은 계약은 만료된다 그런 얘기죠. 근데 여기서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은 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이 아무 때나 나갈 수 있다 그런 얘기죠. 3개월 유효기간만 있으면은. 뭐 케이스의 네모안의 케이스에 보면 명확히 나와 있네요. 지난 6월 이미 이 법이 발효하기 전에 이미 6월에 상호 합의했다. 왜냐하면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합의할 수 있는 거니까 합의해서 이 사람들은 뭐 3개월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것이죠. 그때 임대료를 8% 올리기로 했다. 그러면은 갱신 요구권을 발동해서 5%로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다음에 갱신 요구를 할 수 없겠죠. 이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은. 그리고 또는 뭐 그 계약 기간이 끝난 다음에 나중에 2년을 더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다음 6번 보시면은 임차인은 갱신 요구권을 행사했으면은 무조건 2년 거주하나
그렇지 않다 이거죠. 아까 우리가 본 것 같이 언제나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다만 효력은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한다. 3개월의 유예기간. 왜냐하면 임대인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든지 또는 뭐 어쨌든 뭐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준비해야 되니까 이 정도의 시간은 줘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임차인 마찬가지로 임차인은 당연히 3개월 월세는 내야 되겠죠. 효력 발생은 3개월 후에 발생하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항상 하던 얘기가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임차인이 이제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주택이 아닌 상가 부분에 대해서 상가 부분도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상가 부분도 사업이 잘 안 되는 경우에 임차인이 나가고 싶은데 가령 2년 계약을 했다. 그러면은 한 6개월 하다가 사업이 도저히 안 돼서 해약을 해야 되겠는데 새로운 임차인도 구할 수도 없고 이런 경우에 이제 가게가 비어야 되는데 그때는 과연 이것이 임차료를 계속 내야 되는지 임차인은 이 부분이 지금 정리가 안 된 걸로 보여요. 그럼 3페이지 계속해서 보도록 하죠. 갱신 거절.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첫 번째 보면은 월세를 2번 이상 안 냈다. 뭐 그런 경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상황들은 보도록 하고 다음 페이지도 보면은 나와 있고 4페이지 표 밑에 임대인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계약 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통보하고 입주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6개월에서 1개월 사이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그 제6조 계약의 갱신에 대한 조항과 연결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이 그 주택에 자기가 거주하겠다 그러면은 세입자도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런 얘기죠. 근데 임대인이 허위로 그렇게 했다 그러면 손해배상을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때 전세금이나 보증금에 대해서 법정 전환율이 4%로 적용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기준금액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세 번째 다음 페이지 5페이지요. 임대료 상한선 보도록 하죠. 임대료 상한 제한은 언제 적용되나? 임대료 제한은 현재 존속 중인 계약에서 임대료를 증액하거나 또는 뭐 갱신 청구권 행사할 때 적용한다 그런 얘기죠. 임대료 상한은 1년이죠. 1년이 지나면 갱신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임대인이 요구하면 5%를 무조건 올려줘야 하나? 그렇지 않다. 이것은 상한선이고 당사자 합의 원칙이죠. 당사자 협의. 세 번째, 지자체는 조례로 5% 이내의 범위에서 제정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네 번째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때 전세에서 월세로 바꿀 수 있나? 임차인 동의가 있어야 한다. 월세를 내야 할 사람이 임차인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동의를 해야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법정 전환율은 현재는 4%였죠. 4%. 그러니까 상한선하고는 좀 다른 것이죠. 예. 법정 전환율은 상한선하고 다른 거죠. 예. 그래서 5페이지까지는 끝났고 최종 6페이지 보도록 하죠. 4. 건물 주인이 바뀌었다. 첫 번째,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임대인이 매도할 수 없는가? 뭐 매도하는 데는 문제 없다 그런 얘기죠. 두 번째,
법 시행 전에 7월 31일을 얘기하죠. 2020년 7월 31일 이전에 집주인이 바뀌었다. 근데 그 기존 임차인이 그 계약 만료 6개월에서 1년 1개월 사이에 갱신 요구할 수 있나? 이건 갱신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6개월에서 1개월이라는 것은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12월 10일부터는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죠. 그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이 문제가 계속 유효한 건 아니죠. 세 번째, 법 시행 이전에 집주인이 바뀌었고, 그러니까 7월 30일 까지는 집주인이 바뀌었고, 바뀐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겠다. 그때는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해도 집주인이 살 수 있어야 되겠죠. 이건 똑같은 얘기죠. 원래 집주인이 살겠다면은 계약갱신 요구는 통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집주인도 그 갱신 기간, 의사표시 기간이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의사표시를 했어야 되는 거죠. 안 했으면은 이건 뭐죠? 묵시적 갱신으로 그냥 연장되는 것이죠. 2년 범위 내에서 2년 계약기간 2년이 자동 연장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주인도 마찬가지 임대인도 임차인도 둘 다 그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또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